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 요인입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형 이게 하울링 생이란데? 수사 개시와 국민을 위한 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자, 이게 소리가 울려, 형. 자, 됐어, 형. 성윤이요? 잠깐만. 윤석열, 성윤이, 이름 비슷하네. 자, 이성윤 지검장이 3개월 동안 지금 울산, 자, 이게, 형, 이걸 조금 돌려보자. 저쪽으로. 야, 정철아, 이거 좀 돌려봐. 와. 됐어. 형, 온다. 아유. 자,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 우리 행사 참여자들은 여기 명단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저기 빨리 와. 자, 여기서 명단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90분이 오셨는데, 숫자 다 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저희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량성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이성윤 여기서 말하는 이성윤은 작년 2019년 4월 1일 문재인의 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김의겸을 우리가 고발 조치를 했는지 지금 1년 10개월이 넘는 1심점까지 1년 10개월째 약 1년 6개월째 깔아뭉개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내년 4월 우리들은 이성윤이가 김의겸 수사를 2년 깔아뭉에 대해서 축하 파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보고서를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자, 울산시장은 누구죠? 문재인 친구라는 자가, 친구 맞지? 예? 그러니까 친구. 문재인 친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계획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보고서 추미애가 울산시장 선거 계획 그 보고서를 울산시장 선거 수사팀을 해체를 함에 있어서 잽싸게 그 수사팀장이 보고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개월째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고발을 누가? 예, 그렇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이 거기에 대한 고발장을 쓰실 겁니다. 그쵸? 예, 사랑합니다. 예, 쓰시겠답니다.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써주실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이런 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계속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진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수사를 하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해체하고 그 수사 인력을 1년 동안 수사해온 것을 발령을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과연 누가 권력의 신여입니까?
아, 신녀 그러니까 추미애 딱 맞네. 권력의 신녀 추미애. 야, 야, 승윤아, 넌 무술이가 아니라 뭐 할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발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부분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어도 이번 11월 중순 전까지는 모든 강정과 검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법원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변론 준비기일 1회만 열렸을 뿐이고 지금까지 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를 운용했던 노트북들 내 프로그램을 전부 삭제하고 개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함구하면서 물증을 송해지고 있는 유일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선관위는 이번 선거소송의 모든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일종의 선거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법 해석으로 법리를 일반적으로 원고 측에 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이 시점에도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 관련 시스템 점검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사업은 주요 정보들의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대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러한 무법지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글쎄 지금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이름으로 전 정권에 약 100여 명에 달하는 고위 인사들, 그들을 구속시킨 자가 윤석열입니다. 이 자는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오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일등 공신이 윤석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렬이 형, 성렬이 형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기에 공범이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의 묵시적 청탕이라는 형법 변호사님 없죠? 예, 묵시적 청탁, 언제부터 대한민국 형사법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5글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검찰청과 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도대체 6개월째, 선거가 끝난 6개월째 니네들 뭐하고 있는지, 지금 미국 대선 끝난 지가 치러진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6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콩고, 키르잔키스트 이런 나라는 그래 그냥 화살 들고 싸우는 나라기도 하고 또 막 맨날 술 먹고 그런 나라라고 해.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미국은, 자, 오늘 선초전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그 전초전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 대에서 망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이 과연
권력에 줄 서는 게 검찰개혁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명하에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게 과연 개혁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후배 검사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나마 2016년과 17년도 지연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감하는 그러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에이, 여기서 윤석열 사퇴하라고 외치고 싶네. 잘하기는 개뿔.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아, 그렇지, 안 하고 있지.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15 부정선거 즉시 수사하라. 아니, 90명 목소리에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속상하네, 진짜. 내가 오늘 집나르다 손가락 잘릴 뻔했구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4.15 부정선거 즉시 수사하라. 자, 잘할 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4.15 부정선거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 네. 원래 오늘 우리 청년포럼 시작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효령 동호소녀가 여기서 오늘 사회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봉사활동이 잡혀 있어서 학교 졸업하려면 그게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저처럼 칙칙한 애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많은 젊은 친구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눈이 부시더라도 제 얼굴을 보면서 막 눈이 부시고 막 그렇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자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지난 10월 23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민경욱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이 그 재판이 있었던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걸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변호사님 제 말이 틀리면 이게 정정할게요. 제가 정정을 할게요. 투표 용지는 반드시 보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자 개표기, 전자 분류기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런 그 이미지 파일을 준다 만다부터 시작해갖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투표를 했던 투표 용지와 함께 비교를 해서 뭐가 잘못된지 진짜 조작이지 아닌지 그 숫자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파일, 이미지 파일에 대해 준다 안 준다부터 시작했고 있다 없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변호사님?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민경호 의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선거인 명부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는 원고 우리 선거 무효 소송인단에게 원고 측에 이런 그거 좀 비껴줘. 예, 제가 저 목숨을 살린 겁니다. 비켜주라고 해가지고 저 빨리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원고 측, 즉 우리 민경욱 국토본 대표 측 민경욱 전 의원님 그 측의 소송인 그러니까 변호인 그룹들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제출낼 거 우리들 쪽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가지고 그것을 자 이래 봐 원고 측에서 증명을 하래요. 근데 자료도 안 줘. 자료는 걔네들 선관위만 갖고 있어. 이런 무슨 계획 같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다면 윤석열 대검찰, 윤석열의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에 가장 공정해야 될 이 선거 제도가 유지되도록 그 문제가 있는 그 의혹이 되는 것을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하지? 왜 각하를 하죠? 어떤 게 증거 부충 증거 자료가 어떤 게 부족한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걸 제출해라. 수사를 제출도 안 해. 그런데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에헤, 야,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야. 우리를 믿어야지. 니네들 나 못 믿어? 못 믿어. 야, 조회줘. 내가 너 못 믿어. 그러니까 빨리 까보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 잘못했는 데서 수사를 우리를 했으면 그것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령 투표용지가 만장 중에 한 장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부정선거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만장 중에 한 1000장 정도가 부정선거표가 나와야 되나?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오염된 선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100만원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벌금 90만원이면 당선 무효가 안 되는 이런 개같은 법이 대한민국에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범죄자들이 어쨌든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걸 가지고 지 마음대로 무슨 죄도 상관이 없나? 예,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님이 앞장서서 어쨌든 공직법상 10만원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당선 무효용이 되는데 그러한 법안 만들고 그러한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실 겁니다. 자, 유승수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오른쪽 손을 번쩍 드시는 박주현 변호사님도 동참하신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거 모든 게 지금, 예, 여기
세 분한테 다 얘기됐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성명서 낭독을 하고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과 유성수 변호사님께서 바로 이동을, 지금 몇 시지? 몇 시예요? 19분. 자, 안 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제가 나중에 하고 먼저 유성수 변호사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그 다음 박주현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대검찰청 앞에 나와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 4.15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일이죠, 사실.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을 흔드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밝혀야 되는 당연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의 선거 무효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어떠한 결론에 동의해달라 이런 비굴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확인을 해보자는 것 뿐입니다. 자,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나쁜 놈들을 벌을 하는 기관이라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흔한 압수수색, 무슨 집회 한번 참가했다고 휴대폰 다 뺏어가는 그 압수수색, 그러한 강제수사 단 한 번도 안 한 게 바로 검찰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검찰이 무엇인가를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수사를 촉구한 게 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스스로의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검찰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권리, 우리의 선거권, 우리의 기본권, 이런 것들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 권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은 누군가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고 그 할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규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 대법원입니다. 여러분, 법원이 당연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면,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니라 그 어떠한 소송이 제기됐으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게 법원이지 가만히 손 싸매고 입 쳐닫고 있는 게 무슨 법원입니까? 그것도 선거 무효 소송은 빨리빨리 해서 조속하게 중요한 법률 관계를 확정시켜라 라는 공직선거법의 명령에 따라서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껏 우리가 주장하는 제대로 된 증거 방법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에 뭔가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법원이 어떠한 결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합니다.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우리나라 법원은 180일 동안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법원이 재판을 받고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법원이고 법원 중에서도 최고 법관이냐고 하는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은 사실 저한테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우리가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이런 고마운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에 4월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찬바람이 불고 또다시 여름이 올 때까지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러한 결기를 보여줘야만 바로 이 재판과 이 부정선거에 관한 진실이 빨리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라를 3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재검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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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진실규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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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부정선거 엄중수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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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박주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해도 과태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네, 비정상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조국, 문재인, 그리고 그 가족,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에 거론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고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또 대통령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정부패가 있고 어떤 내로남불이 있더라도 민심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정말로 싫어하더라도 여론 조작으로 덮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덮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가장 근본적인 이 만왕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하는 검찰의 최고 수장이 지금 어제 여론조사 1등을 했다고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낸 지 이제 7개월째입니다. 날씨가 꽃이 피었다가 더웠다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연히 지나갈 것만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권력과 정당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다는 그 진실이 저 미국 땅을 통해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불법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언론들은 무슨 멜라니아가 승복을 권유했다, 이혼을 할 거다, 쿠슈너가 또 승복을 권유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멜라니아도 트위터를 통해서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쿠셔너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서 부통령도 I stand with 트럼프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행정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로건법에 위반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폼페이오가 CIA 국장을 했습니다. 지금 부정 불법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를 위배한 어마어마한 나쁜 놈들을 선멸하기 위한 작전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2일 날 트위터에서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우편 투표지가 제조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9월 달에는 미국 대선 11월 3일 있을 대선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그리고 조달 청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수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그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다 예방을 하고 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리걸보트 개수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4개 주가 재검표가 일어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있어 본 적 없는 왕의 개안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당과 국회가 침묵했던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덮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대법원이 재검표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걸렸습니까? 대선이 있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수사 명령을 했고, 우편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훔치거나, 그리고 도미니온 보팅 시스템을 왜곡하거나, 이런 여러 선거 사범들을 이미 적발을 하고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의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범죄 행위가 생겼는데, 범죄를 관장하는 최고 수장인 윤석열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도 대선 후보 1위 자격 되겠습니까? 여기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21대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 중에 대한민국 사회로 부정선거에 입을 닫은 자들,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건 물론 앞으로 국민의 대표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당연히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검찰들은 이 부정선거를 덮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근본에 11월 3일 미국 대선과 그 이후에 각종 수사기관의 수사와 대법원, 주법원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을 했던 것들이 결국 저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서 빛을 발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미국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확정을 하기 전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미 트럼프가 준비했던 변호인단과 언론과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온갖 범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중공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지만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은 다시 대한민국을 향할 것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이 10월 4일로 부정선거를 향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너네들한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신속히 부정선거 수사하라. 신속히 부정선거 수사하라. 네, 정말 신의 가호가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는, 한반도는 정말 수천 년 동안 침해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우리가 독립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일제 치하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빨리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유성윤이도 곧 감옥 가겠지만 빨리 수사하는 척 해야 될 것입니다. 수사해야지. 이제 이 대한민국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 되어버렸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가 승리하는 그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자유가 다시 회복되는 기쁨으로 우리 다시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12월입니다. 이제 12월이 오면 전 세계가 자유가 범죄를 이기는 그 세상을 맛볼 것이고, 그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자유가 범죄자들을, 공산화를, 좌파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예,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들, 사이로 부정선거 신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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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 자유의 따뜻함이 우리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박현 변호사님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빨리 또 가셔야 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저번 꽉 찬 4박 동안 저희가 양산을 다녀왔고 밀양을 다녀오고 그리고 바로 뭐 이어지고 한다면서, 사실 오늘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목요일을 위해서였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13일 미국에서 이제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내일 어쨌든 뭐 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집회하는 목요일쯤에는 지금 미국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성수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유종환 변호사까지 지금 그나마 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그날 목요일은 다 동참을 해서 그날 여기에서 야 윤석열 이하 검찰 조직 니네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 물러나라 이 새끼.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 합니다. 시작하고 잠깐. 내가 힘들어서 그래.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나도 좀. 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은폐와 공개의 거부, 사전투표소에 모두 CCTV를 제거한 점, 관외 사전투표 감시 CCTV 거부,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오류, 접힌 흔적이 없는 다량의 사전투표지, 규격에 온난 투표용지, 분류하지도 않았는데 몰표가 쏟아지는 사전투표지 다발, 이거 미국에서 보였던 거죠. 사전투표 인수 집계 금지를 명령한 점, 정당 참관이 없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 점,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등장한 점, 법을 어기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한 점, 개표가 끝나고 2주 만에 백업 서버를 제거한 점, 하웨이 장비, 전자개표기 노트북의 모델명을 속인 점, 저걸 식채도 진짜. 개표 전 투표함 봉인 훼손, 개표 후 보관 중인 투표 지함의 봉인을 회수한 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전 투표인 수 등 총체적인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번 4.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는 요건이 충분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수사는 엄격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의 검찰 조직은 젊은 변호사 그룹들이 진행한 수사 고발에 대해서, 수사 의뢰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어떠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수사가 직수될 수 있을 것입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사과의 범위를 니네들이, 야, 가령 허리는 90도로 숙이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딱 명확하게 정황해줘. 아니면 총리가 45도에 해갖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니네들이 원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추면 일본이 어떻게 사과했을지 방향을 잡을 거 아니냐. 니네들이 말하는 진정한 사과는 어디냐.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수사 개시 조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좀 전에 읊어드린 대로 그렇게 무수히 많은데, 도대체 어떠한 증거 자료를 더 갖다 놓아야 되는지 그 범위와 그 깊이를 얘기해 준다면 저희들이 밤을 새서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결국 지금 4.15 부정선거에 한해서 윤석열 검찰 조직과 지금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결국은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본인들의 셀프 시연에, 야, 우리 부정선거를 의혹을 제시한 사람들은 참관을 못하게 하고 지네들끼리 해서, 자, 우리 부정선거 없지? 개표하는 거 봤지? 우리 깨끗해.
이러고 나서 부정선거가 쏙 들어갔듯이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좌우가 열심히 싸우고 좌든 우든 대한민국 세금 빼먹는 거 그런 거는 저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 자들에 대해서는 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탄핵 주동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냈던 그 탄핵 주동 세력들, 그들은 대한민국의 근간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일조했던 자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자에게 지금 우리들이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평검사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번에 추미애에게 커밍아웃을 한 평검사들 들으라고 저희가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니네들이 검사가 됐고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나마 남아있는 그 검사들과 검찰 조직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이곳에 왔던 겁니다. 영상이 저기 그거니야. 어제 여기 서울 지방 변호사 협회에 있는 그 건물에서 저희 그 백모 박성현 주피를 비롯해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그 다음 기독교 언론, 그 외에 많은 참여 단체들이 어제 입장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아마 저희들과 그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내용을, 그래서 오늘 제가 맨 처음에 그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들이 빨리 가셔야 돼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부정 의혹에 관한 트럼프와 미국 자유시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자유시민은 미국 대선의 부정 의혹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혹은 공화당냐 민주당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이다. 선거 시스템 자체의 공명성의 문제이다. 선거 시스템이 손상되면 자유민주주의는 그 기초부터 무너진다. 이번 미국 대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운밸럿 기표 비율. 미국 대선 투표용지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 3분의 1, 주 혹은 카운티의 선출직을 한꺼번에 기표한다. 적어도 10개 항목이며 주 혹은 카운티에 따라서는 20여 개에 달할 때도 있다. 대통령 후보 선택을 제외한 항목을 다운밸럿이라 부른다. 통상 투표자 중 80에서 75% 정도가 다운밸럿에 기표한다. 그런데 바이든의 경우에 다운밸럿 기표가 65%밖에 지나지 않는다. 즉 바이든을 찍은 유권자 중 약 35%가 다운밸럿을 백지로 제출했다는 의미다. 이는 이제까지 알려진 투표자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 까닭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얘기조차 나온다. 둘째, 참관 방해. 펜실베니아주 등에서는 공화당 측의 적법 참관인을 몰아내고 개표를 진행했다. 셋째, 선거 규정 임의 변경과 연방병원 법원 명령 위반, 선거에 관한 세부 규정은 주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펜실베니아주 등은 주의회의 결정 없이 주지사 권한으로 선거 규정, 즉 우편투표 마감 기준, 우편투표 서명 인준 기준 등을 마구 바꾸었다. 또 펜실베니아에서는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 도착한 표는 따로 모아 놓으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개표해서 그 이전에 도착한 표와 섞었다고 보인다. 넷째, 사망자의 우편투표 신청과 사망자에 의한 투표. 미국은 우편투표 용지를 돈으로 거래하거나 이른바 투표행위 도우미를 통해 대량 수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투표지 자체가 대량으로 초과 인쇄되어 뿌려진 정황이 곳곳에 존재한다. 심지어 사망자가 우편 투표를 신청해서 투표한 케이스도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자유시민은 이와 같은 유형의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사법기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수천만 민초들이 발벗고 나섰다. 그들은 이번 대선에서 자행되었다고 추정되는 투 개표 부정으로 미국이 선도한 현대민주주의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 부정 의혹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와 연방대법원의 사법적 판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대선은 결과는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언론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빅텍들은 서둘러 바이든을 당선자로 확정지었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역시 서둘러 바이든에게 당선 축전을 날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직 대통령, 공화당, 수천만 민초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당선된 거야. 이제 덮고 가야 해. 라는 메시지가 지배적이다. 바로 이 상황이 우리를 전율하게 만든다. 4.15 총선에 관해 부정 의혹이 사고 넘치며 전국 100군데 이상에서 100군데 이상 선거구에서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제도권 정당과 거의 모든 언론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15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 소송에 대해 대한민국 존폐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어떤 엄밀한 사법 절차를 취한 적도 없으며 정해진 선거재판의 기한마저 넘긴 상태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정당성과 국민적 권한의 근본 규법성이 대법원의 재판 회피로 소멸한 상태이다. 근본 미국의 대선은 주권 국가를 약화시켜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선호하는 미국의 거대 언론, 빅텍, 금융자본, 정당, 고급 관료 등으로 이루어진 엘리트 글로벌리스트의 음모와 선거 공작에 작용하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는 지난 30년 동안 다자주의, 세계주의로 포장된 맹목적 친중 정책으로 미국의 산업, 경제주권, 군사 전략적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들의 글로벌 금권 지배를 강화했고 중국의 신중화주의 패권 확대와 주권 침략을 허용해왔다. 대선 승리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은 바이든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그치려는 정치 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번 대선의 의혹을 규명하기도 나선 지도자 트럼프, 보수정당 공화당, 자유시민은 가치주권 포퓰리즘 진영으로 주권 국가 하나하나가 개인 진실 존중,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보다 강력하게 지향하는 세계, 그러한 주권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대선의 향배는 세계 문명의 전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인류가 주권 국가들이 약화되어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지배하는 세계를 택할 것인가, 혹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 각각이 강화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세계를 택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포퓰리즘 사이에 거대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은 제도권 정치권과 기득권 언론 세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바이든에 열광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패배자들의 음모론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한국의 기독권은 좌파든 우파든 첫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 친중 글로벌즘과 가치주권 포퓰리즘 사이의 전쟁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찬양하거나 흠모하거나 변호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 카말라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정선거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586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왼쪽 하수인과 전통적 거대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오른쪽 하수인이 공생의 지배 체제를 구축해버렸다. 중국에 대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가치주권 자유보수 진영에 패배한다면 이미 종중으로 깊이에 빠졌던 문재인 정권의 한국에서는 더욱더 그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선거제도의 공명성이 깊게 훼손된 채 방치된다면 미국의 가치주권을 추구하는 자유보수 공화주의 진영은 영영 힘을 잃게 될 것이며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가 되는 비운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미국 자유시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투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유시민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국 대선 부정 의혹에 관한 트럼프와 미국 자유시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둘째, 미국 대선 부정 의혹에 관한 트럼프와 미국 자유시민의 투쟁이 트럼프의 당락을 떠나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다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가치주권 포퓰리즘의 투쟁을 확립하는 계기라는 진실을 확신한다. 셋째, 한국의 이른바 우파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이 바이든을 일방적으로 지지, 찬양하며 온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그들이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오른쪽 하수임을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한다. 넷째, 트럼프와 미국 자유시민의 투쟁은 성패를 떠나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가치주권 포퓰리즘의 숭고한 저항이라는 점을 확신하며 우리 한국의 자유시민 역시 이 땅, 좁게는 대한민국, 크게는 한반도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왼쪽 하수인이 문재인 586 집단과 오른쪽 하수인이 기독권 집단에 대해 지능적이고 집요하게 투쟁해 나간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패권 확장에 순치돼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카르텔을 공고화시키는 편의 동맹으로 형행화되는 것을 격상코 거부한다. 한미 동맹은 한편으로는 문명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맹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맹이어야 한다. 이때 문명적 가치는 주권 독립, 자주권의 발양, 진실 존중 등을 포함하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이다. 또한 이 제도적 인프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제도가 대표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치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0년 11월 11일 이하 단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월 18일 날 박지원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우파 어르신들의 에너지가 아무래도 웅성거리다 끝날 수 있으니 변호사 그룹이 앞장서서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검사장을 지내신 석동여 변호사부터 해서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나서서 본인들의 변호사 인생을 걸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좀 전 여기 말씀하셨듯이 야,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야야 괜찮아, 어차피 끝난 일이야, 어차피 선거 끝났고 4년 후에 또 선거가 있잖아, 그때 우리 선거 대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우파 인사들이라고 자칫 우파 인사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서 해야 할 행동은
법률적으로 이번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번 4.15 부정선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앞장서서 밝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 자,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수사기관이 의뢰하고 그다음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앞장서게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냐고 저는 반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양심이 아니죠. 아주 상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떻습니까? 자, 국민의힘 100명의 국회의원, 당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으니 4.15 부정선거 구태여 끝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선배 세대가 피와 땀을 흘려 만들어온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부정선거에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밝히는 게 옳은 일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4월 말 전후 박주현 변호사가 박주현 변호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지도부에게 이번 부정선거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김종인이가 야 됐고 부정선거 얘기 꺼내지 마.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박주현 변호사께 듣기로는 그래서 단장님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튼 여러분 나 우파요 라고 말하는 자들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야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 빨리 수사해서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자고 얘기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꼭 이기는 싸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4.15 부정선거 즉시 수사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4.15 부정선거 즉시 수사하라. 윤석열은 4.15 부정선거 수사 즉시 착수하라. 윤석열은 아이 저 거지 같은 새끼 진짜 아이 씨발 저 생기다만 자 윤석열은 4.15 부정선거 수사 즉시 착수하라. 아이가 저 거지 같은 새끼들은 내려서 말을 못해요. 꼭 지나가면서 에이 생기다만 것들 진짜. 자 다음은 오늘 지금 그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의 중앙사무국이 정말 바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사무국도 지금 미국에 맞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고 저희도 저번주 우리가 양산에 갔었지만 저번주 금요일부터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냐면 미국 트럼프의 직계 라인 트럼프의 지인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 법무부 그쪽에 있는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다가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와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와 우리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에 대한 글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그 관계자들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트위터는 계정이 해지가 되고 정지가 돼서 글을 못 쓰게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그게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야야 트위터 그 페이스북 다시 계정 봐서 다시 해. 아니 지금 몇천 명이 날려갔는데요. 야 몇천 명 또 며칠 해갖고 열심히 만들어봐. 자 어쨌든 제 계정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말까지 열심히 다음 주말까지 집중적으로 그 운동을 벌여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미 국가권력 서열 3위 폼페오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왜 갑자기 대한민국 얘기가 나왔을까요? 폼페오 장관이. 왜 중국 얘기가 나왔을까요? 벌써 이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가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공론화됐다는 전 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제 계정은 아니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운동에 참여를 하셔서 계속 갖다 붙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 그러다가 계정 정지 당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정 한번 정지 당해 봅시다. 그거 좀 당하면 어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중앙사무국에서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된다. 제일 막내 네가 와야 된다 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온 우리 김신 중앙사무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김신이라는 청년을 해서 지금 중앙사무국에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중앙사무국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서 몇 개 특정 주에서는 이제 재검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는 제대로 이제 수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미국 대선의 부정 의혹에 대한 미 법무부의 행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빠르죠. 저희와는 다르게. 예, 지난 저희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총선이 있기 전부터 이 사전투표에 있어서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좀 부분이 많으니까 좀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를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저희가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라는 거는 정말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고 확실하게 개표가 되어서 투명하게 누구나 진 쪽이든 이긴 쪽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마음 놓고 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뭔가 약점이 많다라는 식으로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 의혹도 대부분은 우편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미국 대선 부정 의혹이 이번에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서 어떤 흐름을 받아서 우리의 이 4.15 부정선거도 어떻게 좀 더 수사와 재검표가 진전되고 해결되는 걸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좋기만 한 얘기까지는 아닌 게
키르기즈스탄이나 저기 벨라루스 같은 곳은 이미 부정 의혹을 부정 선거였음을 사회 내에서 자기 나라 내에서 입증하고 해결을 해서 뭐 대통령도 사임하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 버렸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처럼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총선 부정 의혹을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저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중앙사무국에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지난 저희 4.15 총선과 아주 좀 몇 부분은 정말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쪽 관계자들과 좀 지속적으로 뭐 연락하고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뭐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이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진짜 6개월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거리로 나와서 투쟁해 주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길어야 한 달 안에 한 달도 아닙니다. 이제 한 2주 안에 뭔가가 어떻게 결론이 나도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 노래 한 곡 하고 같이 노래 한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의 바람이 불어요 여기에 대만의 믿음이 빛나 여기에 깨어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난 우리의 영혼이 오차육혁명 물결쳐 나가네 오차육혁명 물결쳐 나가네 지시의 소리가 들려요 여기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여기에 깨어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난 우리의 영혼이 오차육혁명 물결쳐 나가네 오차육혁명 물결쳐 나가네 자유와 해방이 온다 여기에 진실과 생명이 넘쳐 여기에 깨어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난 우리의 영혼이 오차육혁명 물결쳐 나가네 오차육혁명 물결쳐 나가네 오차육혁명 물결쳐 나가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가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내년 4월이 되면, 만 2년이 되네요. 백모하고 나경원 지역구 이수역에서, 이거 틀어놓고 막 이러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작년 4월부터였습니다. 작년 4월부터. 자, 여러분, 혹자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하러 자꾸 그 추운데 그 고생하면서 지방을 다니고, 그리고 뭐하러 자꾸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령 저도 제가 뭐 기사 좀 검색해서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뭐 내 생각 좀 얘기를 하고 그럼 편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편한 것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바닥에서 집요하고 귀찮아할 정도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저희가 대전을 평택을 거쳐서 양산에 가가지고 저희가 2박 3일 그 다음에 밀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 2박 3일을 저희가 양산에 있었는데 저희가 세 번째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 10시에는 양산 시장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혹시 왜 우리가 양산에 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이겠죠, 아무래도 중국 바이러스 센터를 양산에 건립하겠다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양산 시민들이 거의 몰랐어요. 아니 뭐야, 김두관 왜 김두관 요구를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나눠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력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또 반응이 좋았어요. 이번 세 번째 갔을 때까지 해서 우리가 전단지에 16,000장을 다 뿌렸고,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양산에 바이러스 센터가 건립되면 안 된다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녹음해가지고 가두방송을 골목골목을 다녔어요. 1인 시위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저희가 6번째 밀양을 갔습니다. 밀양도 일요일날 저녁에 가서 가두방송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도 가두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어땠었냐면, 아니 김원봉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나? 김원봉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훌륭한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이랬었어요, 밀양 사람들이. 제가 영상도 찍어갖고 이번에 양상을 뿌릴 건데, 밀양에는 밀양에는 의열기념관이라고 12억인가 16억 들여서 조선 의열단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원봉이가 거기 맨 앞에 있는데, 이 자가 민족의 영웅으로 되어 있어요. 민족의 영웅으로. 그러면서 이 자가 1948년 월북한 이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살한 유교 1급 전범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그곳을 학습 현장으로 견학 가서 배우고 자라도록, 누가? 국민의힘 박일호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150억을 들여서 그 지역을 의열기념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통영에도 있어요. 통영에도 윤희상을 훌륭한 음악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상의 거리, 윤희상 음악제, 윤희상 생가, 윤희상 공원. 그런데 윤희상이가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을 추종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두방송하면서 윤희상이 어떤 자였고, 그 다음 김원봉이가 어떠한 자였다는 걸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이번 밀양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르신들이 밀양시청 박일호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니까 그 사람한테 압력을 가졌어요.
의원 기념을 폐쇄를 하고 150억 들어가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게 그래요. 지역사회라는 게 한 달이 건너면 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서서 너 왜 그래?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들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힘들어도 힘들죠. 저 이번에 가갖고 4일 동안 계속 설사하고 뭐 방송하다 말고 가서 화장실 갔다 들락거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들이나 유튜브를 보지 유튜브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사에서 왜 이걸 얘기 안 해주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 검찰 조직에게 그래도 퇴근하다가도 조금만 들으면 저거 진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말이 맞는데 이런 양심에 조금이라도 싹을 틔운다면 저희들 역할은 그 정도 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도 여기 유튜버 대표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들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마시고 좀 앉아 계시고 그래도 여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도 고개를 옆으로 빼면서 우리 이 연단을 보지 않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좀 있으면 식사 때도 놓칠 텐데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걱정돼서 나오시는 우리 유튜버 대표님들 이 현장 바닥을 그래도 다져놓고 이 작은 불씨를 살려놓는 이 일을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어제는 또 우리가 대치동에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강남 지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기자회견이 집회로 더 이제 바뀌어서 그 대치역 사거리를 우리 이만한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경준이가 통계청장을 지냈고 경제학 박사라는 유경준이가 야 부정선거 통계 그거 야 니들 미뱅 걔가 잘못한 거야.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입을 쳐다물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란 당선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너 우리 좀 만나. 근데 얘가 안 만나요 우리를. 그래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그쪽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걸렸습니다. 야 경제학 박사라며 너 국민의힘 너 여기 이 강남구 병 지역구를 대표하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이제 제대로 걸렸어.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너 국회의원 노릇 똑바로 하라고 어제 국민주권자유신대 강남 지부에서 첫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것을 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했던 거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귀찮더라도 내 지역구는 우리가 여기서 백날 떠들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10,000명이 모여서 국회의원한테 성토를 해도 그들은 귓등을 듣습니다. 우리가 국회 정문 앞에 가서 10,000명, 100,000명이 가서 국회 니네들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박하는 게 유권자들이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지금 양평, 당장 양평, 그 다음에 군포, 안양, 용인, 이 강남 다음 주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아마 송파에서 회의를 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송파에서도 지금 그 움직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세종에서 하고 있고 대전에서 하고 있고 대구에서 하고 있지만
그 지역 말고 일단 서울 근교만 따지더라도 자, 이 움직임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현장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위안을 주고 용기를 얻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기꺼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가면 저희가 시다바리 역할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할 터이니 언제든지 기자회견도 뭐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주간 일정표가 나가니 그 시간만 조율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정말 잘 들리도록,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할 터이니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다음 주에 그때는 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도록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할 겁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는지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올해 이 시민단체라고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쳐다보고 목소리를 낸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좌익들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대표를 하는 애들이 그 위에서 지네끼리 조율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따뜻하죠? 예. 날씨가 따뜻한데 오늘 오늘 여기 서초경찰서 박정보관님을 비롯해서 이분들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오늘 한 8시까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주권자유시민대 양평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요. 동대문에서 종로 3가까지, 종각역까지 맡아서 4.15 부정선거 진실 알리기 그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종로 3가 종각에서 광화문까지는 또 구국동지회 맞죠? 그 어르신들이 또 거기서 그 구역을 맡아서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어쨌든 30, 40대가 나서야 될 그 일을 우리 어르신들이 맡아주고 하면 정말 송구스러움이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 그렇게 나서주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실 때,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쌀쌀한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어디가 됐던 여러분들께서 또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한 몇 년 동안 힘들어도 바짝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질 때까지, 이 부정선거가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나올 때까지. 그건 기본이지. 그건 기본.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게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얘기는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부족하나마 함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 절대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에 힘들면 힘들다고 서로 응원도 하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대단한 호흡도 아닌데. 다음 주 목요일 이 장소에서 다음 주는 4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일몰이 빨리 되니까
우리가 이게 그 소음이 또 소음 측정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좀 외치고 오늘 이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핑계에서 왼손에 오른손 주먹. 자, 우리가 유권자다. 우리가 유권자다. 우리가 유권자다.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다.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다.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4.15 부정선거 수사 즉시 착수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4.15 부정선거 수사 즉시 착수하라.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4.15 부정선거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파하고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조차도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분명히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함께, 우리들이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를 함께 제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식사하십시오.